서브 이슈입니다. 부동산 갭 투자의 몰락과정. 칠면조에 모이를 주는 주인이 있습니다. 칠면조는 모이를 매번 주니 주인이 반갑습니다. 그렇게 천일에 모이를 줬습니다. 당연히 1001일째가 되는 날도 주인이 왔습니다. 칠면조는 당연히 주인이 모이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칠면조의 목을 칼로 쳤습니다. 칠면조 제삿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올랐지만 한 번의 폭락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갭 투자자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에 목이 날아가 제삿날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자의 특징은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못 사는다는 데 있습니다. 갭 투자자죠. 따라서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이죠. 강남의 아파트는 한 채 수십억을 하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아파트는 대출받고 월세 보증금을 받거나 전세를 놓으면 오히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져 돈이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무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채를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수십 채를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 현실의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수십 명, 수백 명을 매일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싼 아파트 거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월세가 밀리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소위 진상 세입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방을 쓰면 6개월마다 도배를 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갈지 모르니 항상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도 워낙 거래가 없어 팔리지가 않습니다. 집은 많은데 집 거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가 오를 때는 세금 때문에 팔 수 없으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주택 이상 가진 자는 세금을 82.5%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올라도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고 거래를 터주는 시기는 금융위기와 같은 유동성 위기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매로 부동산이 쏟아지니 은행이 부실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도 60%밖에 안 되는 부동산이 80에서 90%까지도 가능하게 해주고 양도세도 깎아줍니다. 심지어 특정의 시기에는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공황입니다. 그렇다면 공황은 언제 옵니까? 금리 인상기에 시작되어 금리 인하기에 정점을 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받고 더 안전한 달러를 사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3%까지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은 4%에서 5%까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시중은행은 가상금리를 3%만 붙여도 7에서 8%가 됩니다. 저축은행은 10%가 넘어갑니다. 9억 원의 3% 대출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225만 원입니다. 이것이 7% 이자로 올랐다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5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만 오릅니까? 아닙니다. 이자가 오른 만큼 이자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너도 나도 내놓기 때문에 결국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4억 원만 떨어져도 10년의 원금을 상환한다면 한 달에 333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25만 원 이자와 333만 원의 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8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뉴스에 수도권 외곽과 서울 외곽에서 아파트 호가가 4억 원 떨어졌네 이런 소식 들리면 이 집 한 달에 대충 850만 원을 갚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가격이 떨어지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약한 고리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와 같은 경우 현금 부자들이 많아서 웬만한 금리 인상기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집이 많아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 아파트는 안 팔고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KB 시세가 떨어지면 대출 연장할 때 바로 원금 상환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부동산 갭 투자자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채당 매매가나 전세가가 1억 원씩만 떨어져도 10채면 10억 원입니다. 100채면 100억 원이죠. 갭 투자자가 이 돈을 쟁여놓았을 리가 없습니다. 평소에 욕심이 많아 돈이 생기면 더 많은 아파트를 갭 투자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갚을 수 없는 원리금에 결국 디폴트 선언을 하고 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경매로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심지어 수십억 원의 빚까지 집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아파트가 팔려도 낮은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못 갚은 빚이 남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한 번의 위기에 수십억 빚만 떠안은 거지가 된 것입니다. 인생 말기에 이런 꼴 겪으면 노후에 폐지 줍습니다. 위기에는 부동산이 팔리지 않습니다. 황금성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거래는 위축됩니다. 그러니 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주식과는 다릅니다. 주식은 위기에도 잘 팔립니다. 주식은 클릭하면 워낙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면 순식간에 팔립니다. 수십억 원의 거래도 세계 1등 주식은 클릭과 동시에 체결됩니다. 따라서 위기에도 팔지 않고 버티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감지했을 때 주식을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가지고 위기를 지나가거나 현금으로 떨어진 주식을 오히려 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르는 평소에는 주식을 하면서 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위기가 오면 팔았던 현금으로 많이 떨어진 부동산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접고 주식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느낀 것은 한 번의 위기로 부동산은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번에 훅 간 알거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칠면조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칠면조를 요리할 농부의 길을 갈 것인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제삿날이 될 것인가,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농부는 매뉴얼을 알고 대처해야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모르면 주식을 해도 결국 칠면조 신세입니다.